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주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력의 잔인함과 리얼한 감정 묘사 장면들, 작중 인물들의 감정선을 따라가게 되면서 몰입감이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보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떠올라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학폭 피해자의 복수에 대해 다루는 작품이니만큼 일반적인 리뷰보다도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드라마 시청 이후에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 1화를 보고 우려했던 점은 혹시라도 학폭 피해로 트라우마를 갖게 된 수많은 분들이 드라마 시청이나 들려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괴로움이 상기되지는 않을까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드라마를 정주행하게 되면서는 복수의 진행 과정 중에 여러가지 통쾌한 장면이나 주인공 문동은의 마음이 따뜻해질 여러가지 희망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조금씩 염려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드라마가 남기게 되는 교훈도 명확할 것 같았고요. 학폭은 범죄이며 수많은 피해자의 삶을 망치고 가해자 역시 파멸하게 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점 말이죠. 저는 주로 등장인물들을 진단적인 관점으로 알아보고 그 밖에 느낀 점들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주인공인 문동은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폭 피해자로서 수많은 폭력, 정신적인 괴롭힘, 성희롱 끝에 느꼈을 만한 생명의 위협, 공포, 수치심, 분노, 절망감, 무력함에 대해 공감이 되면서도 감히 그 깊이를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작중 장면에서 놀랐던 부분은 문동은이 성인이 된 이후 패거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은 공포감, 불안 증상이 심하게 일어나 너무나 힘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실제로 작 후반부에서 전재준과의 대면신 이후에 멀쩡한 듯 대화를 마치고 나서는 화장실에서 토하며 화상 흉터를 문지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점은 해당 사건을 겪게 된 이후로 문동은의 삶 전체가 오직 박연진과 패거리들을 향한 증오 그리고 복수로 점철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건과 관련되어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과 인지의 존재 자체가 융합되어 삶의 다른 부분들은 보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작중에 간헐적으로 친구 부르듯이 연진아 라면서 수시로 나오는 독백 부분은 문동은의 마음과 삶 속에 얼마나 가해자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견디다 못해 문동은이 학폭을 사유로 자퇴서를 낸 이후에 문동은의 모친이 박연진의 모친과 담임 선생님의 회유로 돈을 받고 자퇴서의 사유를 바꿔줌과 동시에 살고 있던 여인숙에서 방을 빼버리게 됨으로써 당시에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놓게 되어버렸는데요. 이후로 문동은은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양분으로 복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죠. 영리한 머리와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판을 짜나가게 됩니다. 드라마 시청자가 아닌 의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문동은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잡아줄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무척 남습니다. 한편 박연진과 패거리들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학폭 가해자들이 그렇듯이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며 피해자의 고통과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죠. 공통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달고 삽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죠. 이른 시기에 음주, 마약과 문란한 성생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연진은 자신이 특별한 자격을 지닌 양 행동하고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등 자기애성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기상캐스터를 까내리고 주변에서 수발드는 코디와 집안 도우미의 표정과 말도 항상 주눅 들어있어 보기 안쓰럽습니다. 이 패거리들 사이에서도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는 자신들의 성격 문제로 인하여 계급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아랫계급인 손명호, 최혜정을 무시해온 대가를 치르는 중이죠. 달리 진단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 주여정입니다. 문동은과 같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병원에서 부친이 환자에게 칼로 살해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가해자로부터 편지 수십 통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죠. 결국 계속 받던 심리 상담을 포기하고 잠재하던 가해자에 대한 분노에 문동은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기폭제가 되어
함께 복수에 뛰어듭니다. 박연진의 남편 하도영은 항상 감정적으로 절제되어 있으며 철두철미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서 일을 진행하며 미학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데요. 자기애성 성격과 강박성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드라마 진행 과정 중에 다른 여타 인물에 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절제된 태도가 대조되어 그나마 나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여정의 부친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강형천도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생각이 됩니다. 살인을 한 것도 모자라서 교도소 안에서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주여정이 트라우마를 상기할 만한 편지 수십 통을 보내고 주여정의 모친을 앞에 두고 태연하게 연기를 하는 모습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학폭에 대한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임은 다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보면서 특히 안타까웠다는 느낌이 들었던 부분은 문동은에게 사회적인 안전망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부재했다는 점인데요. 안전한 사회 시스템 상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전문적인 치료자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트라우마 당시의 기억과 감정, 부정적인 인지가 뒤섞인 마음에 갇혀있던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지만 드라마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을 거라고 위안을 삼아 봅니다. 그래도 다행으로 느낀 점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라 사람에 의해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에 의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중에 가장 먼저 문동은의 흉터를 알아보고 보호해 주려다가 사직당한 보건교사의 존재, 그리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오랫동안 일한 공장에서 그만두기 전에 따뜻하게 다가와준 동료 구성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행사 직원으로서 손명호의 행방을 함께 찾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죠. 마지막으로 주여정의 존재가 있습니다. 주여정은 자신이 트라우마로 괴롭던 시절에 문동은과의 바둑 과외 시간에 짝사랑을 녹여가며 견뎌왔었죠. 결국 문동은의 실체를 알고도 행동으로 곁에서 함께하는 모습은 향후 얼어있던 문동은의 마음이 녹아내릴 큰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즌2를 기대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복수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요. 드라마를 주제로 다루어 본 것은 처음인데요. 벌써 다음 편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해 자신의 본래 삶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